서울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블루밍 카페의 문이 열리자 맑고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다. 아느나, 아느나는 손님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폭의 흑백 수채화 같았다. 화려한 색깔도, 특별한 사건도 없는 그저 담담하고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의 연속. 은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5살 난 딸, 로라의 밥을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로라는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약해 늘 은하의 걱정거리였다. 은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와 커피 내리는 일로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로라가 웃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은하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다. 그때 한 손님이 로라의 사진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 정말 귀엽네요. 몇 살이에요? 은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5살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를 닮았나 봐요. 그런데 왜 혼자 키우세요? 라고 물었다. 은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그녀의 손님은 그녀의 침묵을 오해했다. 요즘 세상에 싱글맘이라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데 은하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귀에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이 비수처럼 박혔다. 싱글맘, 불쌍한 아이, 책임감 없는 여자. 그녀는 그 모든 비난들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는 로라의 엄마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했다. 오후 늦게 유치원에서 돌아온 로라가 은하가 있는 카페로 달려왔다. 로라는 은하를 보자마자 엄마, 로라 배고파 라고 말했다. 은하는 로라의 손을 잡고 카페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은하는 로라에게 낡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은하가 아침에 챙겨온 샌드위치가 들어있었다. 로라는 샌드위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때 로라가 갑자기 로라, 샌드위치 떨어뜨렸어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은하는 벤치 아래로 떨어진 샌드위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몰려든 비둘기떼가 보였다. 은하는 로라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아침에 챙겨온 샌드위치가 마지막이었다. 은하는 로라를 안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새였다. 녀석은 먹이를 찾지 못해 힘없이 땅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은하는 샌드위치 한 조각을 떼어 새끼 새에게 던져주었다. 새끼 새는 은하가 던져준 샌드위치 조각을 허겁지겁 먹었다. 로라는 은하의 행동을 보고 울음을 멈췄다. 엄마, 새 배고팠나 봐. 로라가 나눠줬어. 은하는 로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착하다. 우리 딸. 로라가 나눠준 덕분에 새가 배부르게 먹었네. 로라처럼 마음씨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없을 거야. 로라는 은하의 칭찬에 활짝 웃었다. 은하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졌다. 그날 저녁, 로라가 잠든 후 은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스케치북 안에는 아름다운 드레스와 독특한 패턴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재능은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이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다. 그러나 로라를 임신하고 그녀를 버리고 떠난 남자로 인해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은하는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하지만 그녀는 로라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고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목걸이에는 자스민 꽃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기도했다. 로라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로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은하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원에서 보낸 문자였다. 로라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은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로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로라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창백해 보였다. 은하는 로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로라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로라가 고열로 밤새 앓았다. 은하는 로라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로라의 열을 식히기 위해 연신 물수건을 적셔 이매에 올려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로라는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은하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로라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로라의 병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는 희귀병이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로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비용은 은하가 평생 모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금액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힘없이 카페로 출근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면서도 로라의 수술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그녀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바로 은하의 전 약혼자였던 한지원이었다. 그는 5년 전 은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질게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은하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은하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지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은하는 그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로라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나 미안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은하는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로 찾아온 거죠?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은하야,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왔어. 너와 로라를 책임질게. 내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한테. 와... 그의 말은 마치 은하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처럼 들렸다. 은하는 그의 위선에 분노했다. 내 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나요. 은하는 지원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로라의 상태가 다시 위급해졌다는 소식이었다. 은하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지원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혜에게 다가가 말했다. 은하야, 나에게 돌아와. 그럼 로라의 수술비 내가 해결해 줄게. 지원의 제안은 은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로라를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위선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로라의 엄마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로라를 살리고 싶었다. 은하는 지원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들어선 은하는 로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로라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로라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허사였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스타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라는 포스터가 들어왔다. 은하는 포스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승 상금은 로라의 수술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은하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로라의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표만이 있었다. 로라를 살리자.
그녀는 로라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로라야,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은하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로라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되었다. 한편 태유는 우연히 은하가 일하는 카페를 지나가다 그녀를 보았다. 그는 은하의 낡은 옷차림과 지친 얼굴을 보고 그녀를 흔한 물질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은하가 로라의 사진을 보며 짓는 미소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미소에서 순수함과 진심을 느꼈다. 태유는 은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쫓아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그녀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했다. 지원은 태윤이 은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태윤이 은하를 돕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은하의 숨겨진 재능을 시기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려 했다. 그는 태윤과 은하의 관계를 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태윤은 은하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은하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하는 스타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로라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서 우승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로라를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로라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타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은하는 밤낮으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로라가 잠든 후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들었다. 스케치북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꿈꿨던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디자인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펜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하는 스타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의 1차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에 휩싸였다. 그녀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로라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도전이었다. 예선 통과자들을 위한 파티가 열리던 날, 은하는 낡고 단정한 옷을 입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전 약혼자였던 한지원. 그는 자신에게 잘 보이려는 듯 한 여자의 옆에 서서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원은 은하를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다. 은하야, 네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아직도 철이 없구나. 네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은하는 그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때 파티장의 주인공인 강태윤이 등장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패션 그룹 K패션의 CEO로 냉철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유명했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것을 혐오했고 솔직하고 진실한 것을 추구했다. 태윤은 파티장 구석에 서 있는 은하를 발견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차분한 표정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태윤은 그녀에게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태윤은 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런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군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은하는 그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다. 저도 이 프로젝트의 참가자입니다.
은하의 말에 태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때 한 직원이 실수로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깨진 와인잔 파편이 은하의 발에 튀었고 은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태윤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은하는 태윤의 품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때 그녀의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이 떨어졌다. 스케치북이 바닥에 펼쳐지자 그 안의 디자인들이 태윤의 눈에 들어왔다. 태윤은 그녀의 스케치들을 보고 놀랐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기발하고 독특했다. 태윤은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움 대신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디자인들, 당신이 직접 그린 건가요? 태윤이 물었다. 은하는 얼어붙은 차에 대답했다. 네. 태윤은 그녀의 스케치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들에서 순수함과 진심을 느꼈다. 그는 은하의 재능에 감탄했다. 그때 지원이 태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태윤 대표님, 저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싱글맘에 불과해요. 재능은 무슨 재능입니까? 지원의 말에 태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한지원 씨, 이 여자의 재능이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당신이 이 여자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불행입니다. 태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지원은 태윤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태윤은 은하를 데리고 파티장 구석으로 갔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 디자인들.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은 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나요? 태윤의 질문에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로라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태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저는 제 딸을 위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제 딸은 심장이 아픕니다. 그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윤은 은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모성애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재능 있는 디자이너라면 저는 당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은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지원은 태윤이 은혜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태윤이 은하를 돕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은하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가 돈 때문에 태윤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지원은 태윤과 은하의 관계를 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태윤은 은하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은하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하는 태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태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조언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로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이 프로젝트에서 우승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로라를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스타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의 2차 예선을 통과한 은하는 최종 결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고 그녀는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로라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그녀는 로라를 병원에 맡긴 채 디자인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로라의 병실을 찾아가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최종 결선 무대가 열리는 장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쇼장이었다. 태윤의 회사.
K-패션이 후원하는 행사였다. 태유는 은하를 위해 특별히 무대 구성을 신경 썼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감성이 돋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로라가 아프다는 사실을 태윤에게 숨기고 있었다. 한편 지원은 은하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태윤이 은하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지원은 은하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하의 숨겨진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가 로라의 병원비를 위해 태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결선 무대가 시작되기 전 지원은 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은하야,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하지만 네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네가 로라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태윤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지원의 말에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어떻게...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은 너처럼 불쌍한 여자를 동정하지 않아. 너는 곧 이 바닥에서 매장될 거야. 지원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하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로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로라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지원의 비열한 음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태윤이 은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은하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은하는 태윤의 따뜻한 눈빛에 눈물을 글썽였다. 태윤 대표님, 은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태윤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재능과 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태윤의 말에 은하는 용기를 얻었다. 결선 무대가 시작되었다. 은하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옷들을 무대 위로 올려 보냈다. 그녀의 작품들은 사랑과 희망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관객들은 그녀의 작품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때 지원이 은하의 작품들을 보며 비웃었다. 저런 촌스러운 디자인이라니 저게 무슨 디자이너야. 지원과 함께 온 한 여성은 은하의 작품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 디자인들은 5년 전 디자인 스쿨 졸업 작품이랑 똑같네. 안은아, 너 남의 디자인 베낀 거지. 그녀의 말에 관객석이 술렁거렸다. 은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여성은 은하와 같은 디자인 스쿨 동기였던 것이었다. 은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누명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태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윤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은하의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와 무대 위에서 펼쳤다. 이 스케치북은 안은하 씨가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디자인들은 모두 안은하 씨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윤은 스케치북 속의 디자인들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은하는 태윤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로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로라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지원이 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로라가 아프다는 사실. 내가 세상에 다 알려줄까?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의 말에 은하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은하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태윤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은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은하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로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원의 비열한 폭로에 은하는 무대 위에서 굳어버렸다. 관객들은 술렁거렸고 심사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태윤은 은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의 재능과 진심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은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태윤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깊은 애정을 보았다. 은하는 로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싱글맘입니다. 그리고 제 딸 로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관객석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제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디자인은 그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디자인에는 제 딸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드레스는 로라의 심장 소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로라의 심장 소리는 때로는 약하고 불안정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이 드레스의 붉은색은 로라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관객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은하의 디자인에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강한 모성애와 희망을 느꼈다. 태윤은 은하의 고백을 듣고 감동에 젖었다. 그는 은하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원은 은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음모가 은하의 강한 진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다. 심사위원들은 은하의 작품과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은하에게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주었다. 그때 지원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저 여자가 그린 디자인들은 다 베낀 거라고. 지원의 비열한 행동에 태윤은 분노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지원의 멱살을 잡았다. 한지원 씨, 당신은 이 여자의 재능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당신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태윤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원의 손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었다. 이 스케치북은 이 여자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디자인들은 모두 이 여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자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불행입니다. 태윤의 말에 관객들은 모두 지원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지원은 결국 무대 위에서 쫓겨났다. 은하는 태윤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태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태윤은 은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관객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안은하 씨, 저는 당신의 재능에 감탄했고 당신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진심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은하는 태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태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태윤 대표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에는 경애와 축복, 그리고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태윤은 은하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그녀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타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 결선 무대 이후 은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태윤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은하의 작품에 담긴 진심에 감동했고 태윤의 순수한 사랑에 열광했다. K패션은 은하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한편 지원은 은하를 음해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태윤의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은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질투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은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지원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은하의 말에 지원은 눈물을 쏟아냈다. 은하는 태윤의 도움으로 로라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술 후 로라는 빠르게 회복했고 이제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태윤은 은하와 로라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로라의 아빠가 되어주었고 로라는 태윤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은하는 태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태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로라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제 꿈을 찾았어요. 대표님은 저에게 로라와 제 꿈을 모두 되찾아 주셨어요. 태윤은 은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하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태윤은 은에게 청혼했다. 은하는 태윤의 진심 어린 청혼에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태윤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결혼 후 은하는 K패션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디자인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태윤은 은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은하의 재능을 믿고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어느 날, 은하는 태윤과 로라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로라는 은하가 만든 디자인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엄마, 로라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래요. 은하는 로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로라야, 너는 이미 엄마에게 가장 멋진 디자이너란다. 너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엄마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니까. 은하의 말에 태윤은 로라와 은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결혼 후 3년이 흘렀다. 은하는 이제 아느나가 아닌 강은하가 되었다. 그녀는 K패션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사랑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 그녀의 옷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태윤은 은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다. 그는 은하의 재능을 믿고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은하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로라는 태윤을 진심으로 따랐고 그들의 가족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로라의 심장은 이제 건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밝게 웃었다. 은하는 로라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에 감사함을 느꼈다. 어느 봄날, 은하는 태윤의 손을 잡고 로라와 함께 한적한 바닷가를 거닐었다. 로라는 하얀 모래사장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은하는 로라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태윤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그때 태윤은 은에게 말했다. 은하 씨, 기억나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진심과 용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는 차갑고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저의 유일한 자스민이에요. 은하는 태윤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자스민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이 목걸이는 제게 희망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과의 사랑을 의미해요. 태윤은 은하의 손을 잡고 펜던트에 입을 맞추었다. 그때 로라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말했다. 엄마, 아빠, 얼른 와서 같이 놀아요. 은하와 태윤은 로라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들의 앞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은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바닷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은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